자, 그럼 일단 미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미로를 완성을 했고, 일단 먼저 시연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로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A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W는 위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D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S는 아래로 이동을 하고 Q를 누르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료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고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보면은 일단은 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네모칸은 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터진 데가 길입니다. 즉 이 별 모양이 유저인데 이제 이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낸 거고, 이 흰 색깔의 벽은 말 그대로 벽이라서 더 이상 이동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골뱅이가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D를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D를 누르면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이제 이 맵을 계속해서 새로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 계속 D를 눌렀는데 이렇게 벽에 막혀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누르면은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벽에서 아래로 누르면은 현재 계속 누르고 있는데도 이동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눌러도 당연히 이동이 안 되고요. 위 아래 전부 이동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뚫린 길로만 찾아서 위로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탈출 성공, 게임 끝이라는 멘트를 남기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미로를 구현을 했고요. 어떻게 했는지 코드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구조체를 선언을 한 이유는 플레이어의 X좌표와 Y좌표, 즉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의 행과 열을 X와 Y로 저장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피니쉬라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동그라미 모양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 피니쉬 값을 true로 바꿔주면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는 종료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ish라는 변수를 넣게 됐고요. 타입 def로 해가지고 이 플레이어라는 구조체 이름을 유저라는 타입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포인터 타입을 이제 이렇게 p 포인터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타입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은 이 유저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타입은 플레이어 포인터는 이 p 포인터라는 타입으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sing namespace std 스탠다드 유징으로 사용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로우 컬러, 이건 이제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된 함수들의 목록입니다. set maze는 이제 최초의 미로를 세팅하는 그런 메서드고요. print maze는 매번씩을 깜빡깜빡 거리는 게 현재 이제 플레이어의 이동 위치와 맵은 변하지 않지만 플레이어가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어를 매번 출력해주는 print maze라는 함수가 있고, move라는 함수는 이제 AWSD 키를 눌렀을 때 최종적으로 그 누른 입력값을 입력받아서 안에서 스위치 문으로 여기 보이는 move right, left, up, down이라는 메서드를 분기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move right, left, up, down 메서드는 이제 이동을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그 XY 좌표를 만지는 그런 함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와 메이즈, 포인터와 이렇게 차 2차원 배열을 매개변수로 전부 다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부 함수에만 어떤 키를 입력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매개변수로 전달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해주고요. 구조체 선언을 하는 건 이거는 일반적으로 스택에다가 그냥 구조체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택에는 이렇게 인트 4바이트, 4바이트, 그 다음 불 1바이트 해가지고 총 9바이트가 생성이 될 것 같지만 x86 32비트 운영 현재 컴퓨터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메모리 정렬을 통해서 4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마 4바이트로 읽힐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조체의 크기가 12바이트로 잡힐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셈블리를 보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잡히는지는 크기 CX 아마 이 위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따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따로 사이즈 확인은 안 되는데 플레이 주소를 ECX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로 호출해가지고 아마 생성을 할 텐데 12바이트가 생성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래가지고 메모리 정렬을 통해서 12바이트가 생성이 되고, 어쨌든 메이지 선언을 해주고 이제 맵 선언을 해주고 셋 메이지 하면은, 어제는 이제 이 메이지만 들어갔는데 이 미로만 가서 그렸는데 여기 이제 플레이어의 메모리 주소, 즉 플레이어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셋 메이지에서는 포인터로서 해당 주소를 전달받게 되고, 이렇게 구조체의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서, 화살표 연산자는 결국에는 이거 플러스 이거, 즉 역참조와 그다음에 이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멤버에 접근하는, 변수에 접근하는 거를 합쳐 놓은 게 이 화살표 연산자이기 때문에 화살표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은 화살표 연산자로 x, y 좌표를 0 by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0,0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맵을 그리는 건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셋 메이지 실행했고, 그리고 이제 while문, 즉 반복문을 돌게 되는데, 일단은 무한 루프를 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탈출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횟수에 대해서 탈출 조건을 정해놓지는 않고 일단 무한 루프로 돌리고, 아래 이제 탈출 조건을 통해서 탈출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CLS를 때문에 이제 그려진 화면에 그려진 뭐랄까 모든 출력한 문자열들을 전부 다 지우고 초기화를 하고 다시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시스템 CLS를 넣어줬고요. 프린트 메이지가 매번 그리게 됩니다. 이 프린트 메이지로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즉 맵 그려진 미로와 이렇게 플레이어 포인터를 전달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0 by 0, 즉 x가 0, y가 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문을 똑같이 도는데 벽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면은 이 길을 그릴 때 보면은 ij 값이 1이랑 같을 때 한 번 더 조건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가 플레이어의 y와 같냐, 그리고 j가 플레이어의 x와 같냐, 즉 i는 행을 나타내는데 플레이어의 y도 위아래 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i와 플레이어의 y가 같고, 그 다음 j, 열을 나타내는 j와 플레이어의 x, 좌우로 나타내는 x가 같으면은 해당 플레이어의 위치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어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골뱅이를 출력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출력을 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즉 i랑 y랑 뭐 하나로 같지 않으면은 그냥 길을 표현을 해서 플레이어가 있지 않은 곳은 그냥 길이 쭉 표현이 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컨티뉴가 있고, 또 똑같습니다. 별 출발점 그리는 거, 도착점 그리는 것. 하지만 도착점 그리는 것도 이게 이제 종료 조건의 하나인데, i와 y가 같고 j와 x와 같다, 즉 해당 플레이어가
도착을 했냐라고 했을 때 도착을 했으면은 플레이어의 피니시 값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출력을 하고 컨티뉴를 하면은 이게 true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어 피니시가 true면 탈출 성공하고 게임 끝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무한루프 빠져나가는 이런 종료 조건을 세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getch 함수로 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을 버퍼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바로 출력을 해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 입력을 할 때마다 문자를 하나 입력할 때마다 바로 출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인풋에다가 getch 변수를 바로 출력을 해서 담아 놓고요. 그럼 여기 이제 AWSD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종료 조건이 Q가 만약에 인풋이 Q라면은 게임을 종료한다, 이렇게 종료 조건 하나 더 줬고요. 그래서 아까 종료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가 아니고 뭐 다른 문자였을 때도 이제 뭐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즉 AWSD가 아닐 때에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귀찮기 때문이죠. 일단 뭐 해야 되는 것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만약에 피니시도 아니다, 즉 아직 탈출에 성공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move 함수를 타게 됩니다. 이 move 함수에는 input, 즉 입력한 값과 플레이어의 주소, 즉 포인터를 전달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플레이어라는 구조체는 선언이 된 게 스택인데, 이 스택에서는 만약에 이거 없이 보내게 되면은 뭐랄까 포인터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택이 가진, 그러니까 구조체가 가진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즉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그냥 어셈블리로 콜 이제 명령어 전에 매개 변수를 복사해 놓는 곳에서 구조체의 매개 변수, 즉 xy finish 값을 다 복사해서 넣게 되고, move 함수에서는 그 복사된 값을 접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xy 좌표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move 함수에서 플레이어의 x 좌표를 뭐 움직임에 따라서 xy 좌표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스택에 있는 플레이어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소 연산자를 전달을 해서 원본의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즉 스택에 있는 구조체의 원본에 접근을 해서 xy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소를 전달했고, move 함수에서는 당연히 플레이어의 포인터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를 넣어줘가지고 플레이어의 위치가 현재 지도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벽이면은 x나 뭐 그걸 더하지 못하게, x 값을 변하지 못하게 하고, 뭐 y로 이동을 아래로 이동을 했을 때도 만약에 벽이다, 위로 이동을 했을 때 벽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메이즈를 즉 2차 차 형태의 차 타입의 2차원 배열을 전달해서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받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값은 컨스트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미로는 한번 그려진 거고 비교만 하는 거지 미로의 어떤 값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컨스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이 메이즈를 이용하는 함수들을 전부 컨스트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프린트 메이즈 역시도 컨스트면 좋겠네요. 프린트 메이즈도 뭐 값을 변경하는 거 없이 여기서 그냥 비교만 하게, 이게 이거랑 같냐라고 비교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값을 변경을 하죠. 이 배열에다가 2차원 배열에다 직접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컨스트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좀 컨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셋 메이즈 아니고 여기서 이제 컨스트가 들어가고, 이것도 안 해주면 타입 안 맞는다 찾을 수 없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move right left up down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지금 뭐 찾을 수 없다고 에러가 나는데,
다시 찍을 시간이 없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플레이어. 이거 볼까요? uninitialized. 이건 초기화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아래에서 해주긴 하는데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뭐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경고가 나니까 일단 해주고, 왜냐면 처음 이제 사용되는 데가 여기가 이제 여기는 선언만 되고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초기화가 안 되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이게 사용되는 플레이어에서 셋 메이지에서 0x0으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경고 보기 싫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void 이거 뭐 함수 뭐 construct player print 메이지 프린트 메이지 컨스트 안 붙여줘가지고 그쵸, 이렇게 꼭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다행히 다시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브함수인데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인풋 받은 차타입 문자열로 스위치 문을 돌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A다, W다, 이렇게 S다, D다 할 때마다 레프트 A가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로 호출을 하고, W가 위로 가는 거, S가 아래로 가는 거, S가 아래로 가는 거, D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라이트 함수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조건을 도는데 이 플레이어의 x 플러스 1, 즉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덱스가 하나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x1을 했을 때 컬 마이너스 1, 즉 컬럼이 총 21개가 있는데 21개 중에 마지막은 널문자이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 표시된 건 20개입니다. 20개 중에서 인덱스랑 비교를 하려면은 총 요소가 20개면 인덱스는 0부터 19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을 컬이 21고 이렇게 보면은 21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총 20입니다. 그래서 19개까지는 가능한데 유효한데 20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냐로 비교를 해줘가지고 x 플러스 1 한 개 20보다 작냐, 즉 0부터 19까지냐 라는 걸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true라면은 true여야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해서 이제 2차원 배열에는 이것과 즉 y값과 새로 세팅하는 x값이 0과 같진 않냐, 즉 벽이냐, 혹시 거기 벽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벽이 아니다 라고 하면 true가 돼서 true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x를 1 증가시키는 거고요. 레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x를 하나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왜냐,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인덱스를 하나 왼쪽으로 옮기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마이너스 1과 같냐라는 거는 0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항상 1-0, 1-0, 2-0, 즉 0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냐 라는 걸 비교를 해야죠. 왜냐, 0보다 크냐라고 하면 0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고 비교를 해줬고, 메이즈 역시 똑같이 x-1 한 개 혹시 벽이 아니냐, 뒤로 갔을 때 벽이 아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 값에서 마이너스 1을 최종적으로 해준 거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택에 생성되어 있는 원본의 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하나 생성을 했고, 이 생성한 구조체를 포인터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서 주소값을 전달을 하면서 함수마다 이제 그 값을 변경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참조를 전달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up을 하는 거는 y 값을 똑같이 1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왜냐,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행이 위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4, 3, 2, 1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y에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변화된 거는 여기 x는 그대로인데 y에서 변화된 값을 넣었을 때 벽이 아니냐라는 걸 확인을 해주고, 다운 하는 거는 이제 y에서 플러스 1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0, 1, 2, 3, 4 할 때 y 값이 행 값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했을 때
low 즉 20보다 작냐, 즉 0부터 19 안에 있냐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변화된 값을 넣었을 때 혹시 벽이 아니냐라는 걸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까지 돌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서 화면을 다시 지우고 프린트 메이지를 그릴 때 이제 변경된 플레이어 구조체의 x, y 값을 반영을 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 한 칸씩 옮겨지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입력을 받고 이거냐 이거냐 종류 조건 두 개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미로 게임을 완성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